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우리 시장 낙폭을 거의 다 줄여내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장세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빈협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수급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래도 양대지수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여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양전까지 한 상황인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동이 좀 커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어제 종가상으로 지지선을 좀 이탈하면서 마감해서 오늘 하락을 어제 좀 많이 예상은 빠졌죠. 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변동성은 200포인트 이상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오늘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그 시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초반부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대부분의 업종이 급락한 가운데 다행히 좀 반등을 하면서 낙폭을 좀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로는 코스피 기준으로 3,910포인트 기준으로 상하 변동성 110포인트를 가져가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지선 3,800포인트, 상단 4,020포인트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빠르게 회복해서 4,020포인트대를 좀 돌파를 해야지 시장은 다시 좀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어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만약에 실적이 미스가 나거나 미국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코스피 지수로는 3,830포인트대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염두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섹터 어떤 섹터가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과 회피 가지고 오셨는데요. 집중에는 방산, 회피에는 인터넷, 게임, 엔터 가지고 오셨습니다. 회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의 급락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 엔터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전망은 있지만 주가는 따라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 섹터를 회피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NC소프트가 지금 급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낙폭은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15%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스타 2025 이후에 약간의 기대감이 좀 축소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불운하게도 시장 하락과 맞물려 가지고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좀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코스피가 하락을 좀 한 가운데 시장을 주도했던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기기, 지주사, 조선방산 등 이런 업종들도 동일하게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매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10% 빠졌고 NC소프트가 10% 빠졌으면은 일반적으로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더 좀 강하게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가 모멘텀이 없다기보다는 시장을 주도했고 성장성 있는 그런 다른 업종도 동반적인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좀 다소 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도 BTS나 지금 내년도 지금 컴백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일단 고연차 아티스트에 대한 성장성은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실적을 좀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단 앞서 언급드린 대로 워낙 시장 주도 섹터가 단기적인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조금 분산되는 그런 주도 업종으로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엔터나 인터넷, 게임주에 대한 매수가 좀 다소 약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회피 섹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의 탄력도가 약할 수 있다. 당분간은 관망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집중에는 방산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방산주 하반기 들어서 내내 좀 아쉬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단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수주도 꽉 찬 상황인데 주가가 상반기에 너무 많이 가서였을까요? 좀 큰 반등은 못 해주고 있어요. 집중으로 가지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 앵커님 하신 대로 네. 지금 주가가 좀 가격 조정이 큰 폭이 나타났고 오늘 다행히 좀 반등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분쟁 관련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산주가 오전에 좀 큰 폭으로 조정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 주가는 좀 흔들림이 있고 가격 조정은 나타났지만은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상은 문제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풍부한 수주 잔고와 그다음에 현대 로템이나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국내 방산 기업에 대한
수주가 좀 대규모 수주가 좀 부재하는 가운데 수주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풍부한 수주를 좀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 다각적인 방산 쪽에 대한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비전 2030을 발표함에 따라서 매출이 한 24년도 기준으로 100억 유로대에서 2030년도까지 500억 유로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요. 일단 그만큼 방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방산 업체에 대한 수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유럽의 라인메탈이나 이러한 전반적인 지금 다각적인 무기 체계를 양산을 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이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라인메탈은 연간 전차를 50대에서 100대 미만으로 좀 양산하고 있지만은 현대 로템 같은 경우 200대 이상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30년도 가면은 그 스코어 차이는 2배 이상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메탈의 공장은 그리스나 유럽의 다국가에 좀 분산돼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지만은 국내 방산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전반적인 성능에 우세한 경쟁력을 앞서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에 부각될 수 있고,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방산주 주가 전반적으로 좀 밀려 있고 여전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자 방산주 이번 주 탑픽 섹터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 가지고 오셨던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이수페타시스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다시금 상승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3%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 매도 관점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홀딩입니까? 일단은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시 한번 매수 관점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에 원고를 쓰면서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11 이평선대가 지금 다시 지지가 확인되면서 대덕전자는 기판 쪽에 대한 종목들이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계 리포트가 목표 주가 13만 5천 원까지 나와서 거의 다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15만 2천 원까지도 산출되는 리포트까지 나왔고요. 일단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주 고객사 구글 쪽에 대한 네트워크나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지금 MLB, 고다층 MLB에 대한 신제품 공급 확대로 인해서 이익 성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5공장에 대한 증설이 올해 3분기부터 이제 반영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지속적인 우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가지고 오신 포트폴리오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반도체, 조선기자재, 전력기기, 그리고 방산과 지주 각각 20%씩 포트 골고루 가져가고 계신데 지난주와 좀 동일한 비중이신 것 같아요. 역시나 반도체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됐고 방산은 앞서서 언급해 주셨고 전력기기, 조선기자재도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포트의 비중이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져가야 될 업종은 변화 없이 그냥 5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비중만 좀 조정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력기기 관련해서 상반기 때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주가가 좀 부진할 때 전력기기 관련주를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좀 동조화돼도 같이 좀 등락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효성중공업에 대한 멤피스 공장에 대한 추가적인 증설이 좀 발표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데이터 센터나 노화된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 수요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에 따른 좀 피로도로 인한 가격 조정이 낮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과 풍부한 수주 잔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 관련해서 최근에 조선주들은 좀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기자재, 특히 엔진 관련 종목들이 좀 가격 조정이 큰 폭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금 조선사에 대한 수주가 이어짐에 따라서 엔진 쪽도 지금 현재 풍부한 수주 잔고를 좀 갖고 있고요.
한화 엔진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약 한 4조 원 정도 가까이 가지고 있고 HD 현대 마린 엔진도 좀 고가 엔진에 대한 수주를 좀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납기가 인도가 이루어진다면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상으로는 좀 전저점 구간까지 좀 하락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섹터별로 투자 전략을 세워주고 계신데 지주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특히나 3차 상법 개정이 윤곽에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 것 같은데 지주사 안에서 종목을 하나 골라주실까요? 예, 일단 뭐 지주사 중에서 SK 좀 말씀을 SK 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SK 하이닉스의 대주주인 SK 스퀘어에 대한 지분부합 이익이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SK의 자사주 보유 비율은 24%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소각 모멘텀이나 전반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 계열사인 SK 하이닉스 등 전반적인 계열사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재 쪽으로는 실적이 좀 부진했지만은 석유나 ENS 쪽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좀 하반기로 내년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SK 지주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주사 안에서는 SK를 유망하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종목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에 방산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방산 안에서 골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방산 업종에서 현대로템 좀 말씀을 현대로템.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뭐 충분한 얘기는 많이 한 것 같고요.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쪽에 대한 수주 그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수주 실적 모멘텀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로템도 풍부한 수주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K2에 대한 전차 생산 그 캐파가 2배 정도 이상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 쪽으로 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국한돼 있는데, 지금 현재 중동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전반적인 페루나 이러한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전차 양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수주는 저는 성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주는 속도의 속도의 좀 네.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수주로 이어지면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현대로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죠. 한민혁 부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